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사고, 서울 상공을 날던 민간 헬기가 아파트와 충돌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고층 아파트, 헬기가 충돌한 24층 부근 외벽이 힘없이 뜯겨나가져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이 순간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23층부터 26층 외벽 건물과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사고 조사 및 자,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하면서 주민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총 8가구가 파손됐습니다. 창틀 거의 완전 다 이렇게 양을 넣어야지. 다른 사람 다치신 거? 네, 사람 다치. 토요일 오전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실로 그대로 날아들었던 헬기. 집안 여기저기 널린 유리 파편들은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 소리가.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난다해서 놀라서 밖을 봤더니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있더라. 그중 집에 있던 주민들은 그대로 사고를 겪기도 했는데요. 몇몇 주민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했는데요. 바로 저쪽에 지금 사고 헬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 모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잠실 헬기장으로 도착을 했어야 하는 헬기는 이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뒤쪽의 저 아파트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을 떠났던 헬기. 자, 그런데 불과 이륙 8분 만에 10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은 바로 짙은 안개입니다. 안개 상황 하에서는요, 베테랑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기상이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생활을 파헤치는 네티즌 수사대, 그 추리력에 스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여온 개그우먼 맨승지 씨, 최근 그녀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여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이 비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 수사대에게 발각됐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현재 신보라 씨와 공개 연애 중인 개그맨 김기리 씨를 지목했는데요. 주변인들을 통해서 약간 오프 더 레코드식으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뭐 개그맨이었다라는 사실은 두루두루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어 넘겼는데 나중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연구할 것도 없고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도를 넘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FX 빅토리아의 숟가락 스캔들 기억하시나요? 발단이 된 건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숟가락에 한 남성이 비쳤고 이에 사진을 확대까지 하면서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을 찾아낸 겁니다. 숟가락을 확대해서 거기에 비친 그 이미지를 분석했던 네티즌들, 이건 거의 그 CSI에도 울고 갈 과학 수사 기법이 대단합니다. 네, 소속사는 동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사망에 포착된 다음 대상은 인피니트의 L. 상대는 케이블 방송의 출연자. 그녀 머리를 만지던 남성의 팔찌가 L군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본명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도 하는데요. 리더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네티즌 수사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힘을 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행 조건이 물론 공론화인데 그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대회에선 사건을 해결해 실마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 남성이 안고 있던 개를 다리 밑으로 던졌고 개는 결국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서 남성은 동물 학대죄로 기소됐는데요.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네티즌 수사대, 과연 그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전문 보안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의 정보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게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임을 좀 길드까지 드실 만큼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군대는 12사단 일지 부대를 나오셨다고. 지하철에서 누굴까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박성두 씨입니다. 좋네요. 네. 그 13년 2월 25일 날
성형외과를 가셨더라고요. 아니요, 저희가 성형외과가 간 게 드디어 아니라 걸렸군요. 관리를 받으러 갔던 건데, 네, 잠깐 다녀온 거는 맞지만 성형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네, 온라인상에 남긴 나의 흔적들이 남에겐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개그맨 윤정수 씨가 파산 신청일 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방송 활동을 해오던 윤정수 씨. 그런데 지난 9월 10억 원을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이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성공한 사업가로 승승장구했던 윤정수 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망 좋은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싶었고 회사를 살리려고 한 번에 보증을 더 쓴 것이 더 이제 안 좋아지고 무리한 투자와 보증으로 레스토랑에 이어서 어머니를 위해 마련했던 집까지 경매에 넘겼는데요. 방송에서 어려웠던 사정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하고 있는 취미가 복권 사모으기거든요.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윤정수 씨는 현재 라디오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활동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뭐 다른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연애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파산 신청을 한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씩씩한 모습만 보여줬던 윤정수 씨,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 또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아는 척을 하며 말을 거는 한 남자,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입니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여성을 부축을 해주는데요. 얼핏 보면 연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두 사람. 그런데 남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객 부녀자를 상대로 그 여자를 갖다가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골목을 끌고 가서 정신을 잃게 한 후에 가방을 낚아채가는 그런 강도 범행입니다. 바로 강도 피의자였던 건데요. 술에 취한 여성이 휘청거리면서 택시에서 내립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었던 피의자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보곤 급하게 뒤따라가는데요. 그리고는 돕는 척을 하며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한 후 금품까지 갈취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성의 가방을 들고 가는 게 보이시죠? 피해 여성은 그날을 아직도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 애들은 안 가려고 했고 이쪽이랑 반대쪽 쪽이랑 멍들고. 대로변이었지만 워낙 늦은 시간이라 피해 여성이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술 취한 여성을 노렸던 이번 사건. 피의자는 무려 9차례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아는 사람인 척 자연스럽게 말을 건 후 금품은 물론 폭행과 성추행까지 수차례 일삼았던 피의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결국 1년 6개월간의 그의 범행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귀갓길 여성만을 노린 강력범죄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말씀하시나요? 네네. 위치가 어디죠? 경찰에서 심야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지역에서 집까지 도보 또는 차량으로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안한 귀갓길 전화 한 통만 주시면은 집에까지 안전하게 저희들이 모셔드리겠습니다. 밤길이 두려운 여성분들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날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진로 변경 금지, 그리고 또 안전거리 확보, 마지막으로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원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보자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옆을 빠르게 지나는 차량이 보이죠. 속도가 빨랐는지 브레이크를 밟는가 싶더니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 벽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바로 운전자 상태를 살피러 갔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어땠나요? 아주머니 혼자 타셨는데 그쪽 이제 다행히 이제 빠져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걷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거든요. 자,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근처에 트럭 한 대가 있었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으로 추정되는데요. 터널 내부를 통과할 때는 운전자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핸들을 꼭 잡고 서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유, 무섭네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가 곡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차에 안전장치가 다 가동이 돼서 일단 그 차에 끼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기절을 하진 않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아무래도 갑자기 옆에 쪽을 충돌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상태고요. 자, 사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가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바로 졸음 운전 때문인데요. 하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지금 차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아이고, 안 되는데 아이고, 전광판 기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적을 울리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생각한 건 저 졸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면 비탈길을 올라갈 때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사고라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졸음운전 많이 위험합니다. 자, 지금 출근길입니다. 앞서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잘 주행하는 듯 보이는 차량이 점점 제보자 차량 앞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지하차도 물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가던 차량까지 충돌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자,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줄줄 내려올 때까지는 잠시 정신을 잃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차가 튕겨나가고 빙 돌고 회전하고 하니까 아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번 사고 역시도 졸음운전으로 보입니다. 네, 이 쏟아지는 졸음에는 장사가 없죠. 졸음을 억지로 참는 건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번 제보자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감자가 심겨져 있었는데 반경이 2m, 2, 3m 정도가 다 이제 캐졌죠. 감자가 파헤쳐졌죠. 밭이. 다 망가졌겠는데요. 네, 차로 감자를 캐낸 사연 좀 황당한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보자는 지금 좁은 시골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데 아이고 도로 밖으로 빠졌습니다. 아하. 길 위로 올라오려다 오히려 밭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글쎄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커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오는 차를 보고 그 차를 피하려는 생각에 너무 옆으로 붙다 보니까 차 바퀴가 길 옆으로 빠진 거죠.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제 달려오셨죠. 네, 많이 혼났죠. 예, 이 밭으로 떨어진 충격만으로도 파손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선 없이 1차로만 있는 시골길 주행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저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죠.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차체가 기울더니 제보자 타이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음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새 타이어라서 그러나 싶어서 서행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타이어 업체에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아하, 이런.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뒤이어 현장으로 타이어 대리점 직원이 와서 사고를 수습해 줬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바로 지나면 이제 또 고속도로를 타는 곳이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탔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수리비는 타이어 업체에서 모두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 타는 차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욱 아찔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받았던 타이어 교체, 정비 업체 직원분들은 내가 탈 차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지금 여자친구와 귀가하는 중입니다. 밤길에 비까지 오고 있는데요. 앞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두 차량 옆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차가 미끌려서 이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술 먹고 이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아이고 저런 이제 음주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넘어왔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랬다. 에헤. 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이 만취 상태였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인사불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친구와 여행길에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유, 이거 세 번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가중추돌이었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꼭 챙겨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친구한테 오늘 블랙박스 하나만 꼭 찍혀라. 아이고, 제보해야 저는 여기 찍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순간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친구랑 저랑 둘이 차에서 못 나갔었어요. 이날 이 구간에서만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찰나였다는데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에게 생명거리와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주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아이고 놀래라. 제보자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 앞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예,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머니 또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막 그냥 큰일 날 뻔했네요. 하여간 뭐 나도 방심을 했으면은 그 아주머니를 칠 뻔했는데. 예, 이렇게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보다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커플인가요? 긴장부터 강렬한데요. 저희가 이제 찰떡궁합이라 가지고 튀는 색깔을 원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이제 커플로 똑같이 이제 커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는 차량 뒤에 달린 이 태엽 때문에 제보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저 돌리면 갈까요? 차 뒤에 이제 태엽이 달려 있는데요. 이제 딱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태엽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유, 저걸 또 떼갔어요? 제 몸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예, 태엽을 도난당했다니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지금 태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저거 돌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자 계속 돌려보는데 떨어졌는데요. 저런 저걸 그냥 들고 가네요. 그대로 주워 갔어요. 이렇게 계속 돌리더라고요. 계속 돌리다가 이제 이게 툭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가더라고요. 아유. 그날 이후로 오직 태엽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는 제보자. 예. 그 결과 자 이렇게 다시 찾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나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 덤이 있는 데서 찾았습니다. 뭐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뭐 저기 버려놓고 버리고 저기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간소를 잘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얘들아 제발 누나 거 안 가져가줬으면 좋겠고 누나도 이거 살려면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발 부탁할게 얘들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자, 해외 영상입니다. 한 차량이 차고로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에 탄 2명을 주목해 주십시오. 차량이 주차를 완료했을 때쯤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대문이 서서히 닫히고 차량에서도 한 여성이 내립니다. 그때 살짝 열린 대문 사이로 들어오는 남자. 갑자기 여성이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는데 하지만 여성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어이구. 이 상황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강도가 들어오고 결국 도망을 가네요.
자, 이번에도 해외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서 전복된 차량을 세우고 있는 견인 차량. 조금씩 세워지고 조금만 더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됐네요. 차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고. 사고가 나고 낭떠러지로 굴러가 버리고 이 상당한 사고네요. 자, 다시 여기는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다가 트럭이 전복되면서 싣고 있던 적재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한참에 그 두 분은 다 빠져나왔어요. 차만 전복돼서 그 주변에 이제 의자 같은 것이 많이 너지럽게 날린 부분만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 올 때는 좀 속도를 많이 감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방 주시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빗길에서 과속은 절대 금물일 뿐더러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구광역시입니다. 퇴근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금 보시나요?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축제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떤 차 앞에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제가 가는 떨어진 방향으로 뛰어가길래 거예요.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계속 따라갔죠. 이 제보자는 강아지를 구하려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찾기도 전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제가 잡을 때는 거의 뭐 정말 빨랐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보자는 강아지가 혹시나 다른 차에 치일까 경계까지 올려가며 뛰고 있었는데 아이고 위험해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간 끝에 결국 강아지는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의 손에 간신히 고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강아지가 다치진 않았나요? 걱정되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이제 뛰어가셔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그냥 잡혔던 것 같아요. 다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일단은 좀 아주머니가 아시겠죠. 수소문 끝에 강아지를 구조했던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아직도 강아지를 보살피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고 가다가 떨어졌는가 싶기도 하고 또 강아지 다리를 보니까 약간 절고 상처도 있더라고요.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들고 올 수가 없었어. 제가 데려갔습니다. 주인께서 꼭 그때 보셨으면 당시 좋겠습니다. 강아지가 입고 있었던 옷과 목줄입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루빨리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고 강아지 주인도 가슴이 많이 아플 텐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 때문에 운전자에겐 대처할 시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해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길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산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VC를 주의 깊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한 건장한 40대 남성이 마을 뒷산에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 현장은 마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나오는 바로 이 뒷산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한 남성이 나뭇가지와 또 나뭇잎에 덮인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구덩이에 암매장된 곳인데요. 알고 보니 숨진 남성은 발견되기 사흘 전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유족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실종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 산을 좋아합니다. 더덕하고 산에 가는 겸에 있으면 한 뿌리 캐가지고 가는 겸에 한 뿌리 좀 캐가지고 온다고. 산에 간다던 남성은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원래 경사가 약간 오래됐는데 계곡장입니다. 그래 내가 밑에는 딱 사람 안 비도록까지는 한 4-50cm 파서야 몸이 안 비도 딱 파가지고 사람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가 꼬불에 묻어놨어. 요렇게 묻어놨어. 경치가 있으니까 요렇게 묻어가 낙엽을 덮어가. 동생분이신 거예요? 예.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된 이 남성의 사인은 놀랍게도 총상. 옆구리에 받아쳤어. 9발이지. 그 6개 실탄이 박혀있고 그리고 3발 있는 게 나가고 있겠냐. 9발이지. 고인은 한 발에 10개의 탄알이 발사되는 멧돼지 사냥용 산탄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엽사들에 의한 오인 사격으로 사망하자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실제 사냥을 다니는 엽사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정조준하고 쌌어요. 그러니까 몰타는 일이고만
다 들어가 버렸네 뭐라 그리. 네 발이 만약에 관통이 됐고 열알이 다 들어갔다 하면은 내가 봐서는 20m 이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20여 미터를 떨어져 보니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거리였는데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겠지. 뻐적뻐적 끄있게는 그거 갖다 쌌겠지. 그 뭐 연극이 봤을 것 같으면 사람이 같으면 그래 안 쏘지. 경찰은 일단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체를 안 매장했다는 사실인데요. 판 건데요. 피해자의 더덕해던 호미를 이용해서 땅을 판다면 바로 이곳에 피해자의 시신을 안 매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도주한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12,000거리죠. 수렵이 12,000. 전국 수렵지에는 자기 맹고 쓰고 가야 되는데 정성에 내고 의성가가 하더라도 족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같은 날 총기 사고가 난 곳은 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엽사가 쏜 총에 70대 노인이 맞은 것인데요. 아이고. 여기서 맞았어요? 이런 일이 많군요. 총 어디서 쐈는데요? 주에서 내리쐈지. 저 위에서? 네. 뒤로 엎드려서 이렇게 거덕댔지. 기가 막혀서 가니까 뭐 피가 슬프게 묻은 게 아주 그저 빨리 병원에 가자 그러더라고.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6시간 동안 몸에 박힌 산탄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는데요. 맞고서 바로 자빠지면서 사람 죽는다고 나와서 쳤거든. 그때 그 사람이 내려왔더라고. 왜 쐈대요, 본인은? 뭔 심성인 줄 알고 쐈대. 짐승인 줄 알고. 심성인 줄 알고. 이거는 왜 이러세요? 이거는 스친 거예요? 전부 걔가 총알 들어간 거예요, 전부 이게. 네, 아직도 몸 이곳저곳에 총알이 박혔던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사람이 빨리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뭐. 엽사가 총을 쏜 곳은 할아버지가 밭일을 하던 곳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민가를 향해 사격을 하는 것은 규정상에도 어긋난 것인데요. 도로에서 100m인데 그 100m에서 쏠 때는 산을 바라보고 100m. 그리고 도로 쪽이라든가 민가를 볼 때는 도로에서 600m에서 쏴야 됩니다. 하지만 두 사고 모두 마을 근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꽁이 날아요. 네. 여기 요 뒤에 요 꾸민 사람 들어가서 총 쏘는 게 다 보이는데. 아, 보일 정도로? 소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이는데 쏘는 게. 그 총알이 뭐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우리 또 작업은 해야 되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해당 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순찰을 나가거든요. 순찰을 나가면은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지 그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사실상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수렵장과 수렵 금지 구역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지역 지리에 발자는 엽사들은 물론 주민들도 알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수렵인의 입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총을 든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함께 지금 이 산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송이도 따로 가시고 이 산에 도토리도 원래 같은 경우는 주스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루에다 사람이 뭐 10대씩 올라가고 뭐 그러는. 지금 저 10월 달에 처음 산이 저기 산소에 저 묘사진을 가는데 포수를 풀어놔가지고 구지랄을 하는 놈들이 어디서 천지. 수렴용으로 쓰이는 산탄은 가까이서 쏠수록 무서운 위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수렴용 실탄보다 위력이 약한 총으로 실험했음에도 수박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무섭게 터져버리는데요. 위력적이네요. 자, 음료가 든 페트병 역시 마찬가지. 자, 탄알이 지나간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무서운 위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근에 수렵장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산에 최근에 수렵한다는 건 알고 계셨던? 몰랐죠. 이날인데 그게가 잘못했어요. 몰랐죠. 우리도 몰랐는데 한꺼번에 동료들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한 개도 없었다 카요. 청송군내 저 생각 각 기관에는 아마 할까 일반인 아무도 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갖고 앰프 방송 안을 이제 짜갖고 내려주거든요. 방송을 못 들었다는 거는 그 이장님이 안 하셨을 수 있지요. 모든 주민들한테 또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것도 참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상. 수렵장 내 총기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엽사들의 자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수료빈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이론 시험 보고 필기 시험 보고 끝나면 좀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과목도 실기를 좀 추가해서 운전면허 딸 때 실기하듯이 어떤 그런 검증 장치와 주기적으로 검증을 또 한 번씩 하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이번 달 1일부터 개장한 전국의 수렵장은 20곳,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등산 계획하신 분들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알아봐야겠네요. 3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 끌어 모은다는 이곳의 메뉴는 보쌈입니다.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손님들의 젓가락질 멈출 줄 모르는데요. 예.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겠네요. 꿀맛이요. 뜨끈뜨끈 부드러운 예. 돼지고기가 절로 군침이 돌게 하는데 예. 손님들 사로잡은 음식 사실 따로 있습니다. 고기보다 더 인기 좋은 주인공은 바로 김치래요. 그렇죠. 고기는 한 접시인데 김치는 2접시. 고기도 고기지만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김치 한 접시 추가요. 돼지고기의 자존심을 한 방에 무너뜨린 김치!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인데요. 김치의 생명은 뭐니 해도 신선한 재료와 양념이겠죠. 손님들의 입맛에 따라 김치도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변하는 건 아닌데 꾸준히 변화고는 있으세요. 요즘은 손님들도 건강한 맛을 추구하잖아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김치의 맛은 어떤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들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네. 김치의 염도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반찬 가게와 식당 그리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치들의 평균 염도는 2.1%로 염도가 좀 높은 김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짜다는 매일 먹는 거죠. 김치 역시 저염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1.5에서 한 6% 정도까지 김치 염도를 낮춰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소 짠맛이 길들여진 한국인들 권장 섭취량보다 2배가 넘는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그중 23%가 김치를 통해 섭취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김치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 찾은 곳인데요. 김치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20년 넘게 김치를 연구하며 대한민국 대표 김치 명인으로 인정받은 이하연 씨입니다. 김장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먹을 거 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담그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걱정돼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달 된 며느리에게 오늘 특별히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 전수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할 때는 한 포기에 수포기 한 컵을 했는데 저염으로 할 때는 깎아서 한 컵. 그 대신 조금 오래 절여야 돼요. 배추가 충분히 절여져야 물르지 않거든요. 소금을 줄인 대신 2시간 정도 더 절여줘야 된다는데요. 배추뿐만이 아니라 양념에서도 염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액젓은 평소에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뭐예요? 이게 다시마 육수예요. 김치를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른 양념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마 육수. 다시마 육수가 싱거운 맛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마의 칼륨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바로 이 마법의 가루. 이게 뭐예요? 깊고 풍부한 맛을 내주는 멸치가루입니다. 아하, 예. 이런 재료들과 잘 섞어서 속을 배추 안쪽부터 채워줍니다. 고부가 함께 정성껏 만든 저염김치 맛이 어떨까요? 생김치 잘 먹네, 우리 며느리. 김치를 이렇게 여러 쪽으로 잘라주면 한 끼에 먹을 만큼만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 맛이 변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꼭 눌러줘야 김치가 맛있게 익어. 네. 자, 이제 맛있게 숙성시키면 돼. 땅에 묻거나 장독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관하면 아삭아삭하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 김치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용기에 80% 정도만 김치를 담아줍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 김치 국물이 꼭 잠기도록 누름판을
눌러줬거든요. 돌로. 또 이제 공기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조들의 지혜겠죠? 그래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될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렇게 꽉꽉 싸매서 넣어야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안 난다. 응? 이렇게 모든 김장이 끝이 나고 김치가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